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SMR 알아보자. SMR에 대한 이 웨비나 마지막 순서로서 우리나라 SMR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SMR의 방향과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1부 지난주에서는 SMR이란 무엇인가를 갖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SMR의 시장 전망,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그 다음에 또 인허가 같은 검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SMR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서 원자력연구원의 백종혁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김한권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SMR을 개발한다면 이걸 끌고 갈 두 기관의 주역분들을 모셨는데요. 정말로 흥미롭고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제일 첫 번째 원자력연구원의 백종혁 본부장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우리나라 SMR 기술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SMR의 뭐 기술 특성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국내 SMR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더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 한 장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예. 국내 SMR 개발 그러면 그 역사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개발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 SMR을 개발한 지는 벌써 20년을 넘었었고요. 실제 처음 시작한 거는 1997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마트에 대해서 개념 설계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개념 개발부터 개념 설계, 기본 설계를 2008년 말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스마트에 대한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2012년 7월쯤에 그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 개발을 멈추진 않았고요. 거기서 나온 표준설계에 인가된 기술을 가지고 좀 더 기술적으로 향상시키는 연구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키고 싶어서 실제 검정 시험을 수행했고요. 그러면 2015년에는 저희가 사우디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공동으로 해서 스마트 건설 전 설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해서 18년 말에 그 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실제 스마트에 대해서 표준 설계 재인가, 즉 SDCA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말쯤에는 그 SDCA를 인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실제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스마트를 시장에다 내놓기 위해서 사우디나 동남아, 심지어 필리핀까지 어떻게 그 수출을 어떻게 할까 모색하는 단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술은 실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레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실제 이 스마트뿐만 아니고 향후 SMR을 어떻게 끌어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료는 2007년에 그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35년까지는 실제로 한 65기가에서 85기가에 달하는 SMR 시장이 열릴 거라 전망을 하고요. 돈으로 따져봐도 실제 온그리드 상태의 뭐 석탄 화력이나 조그만 원자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한 100조 이상이 될 거고요. 특히 오지나 강산 쪽,
그 격지 쪽에 필요한 그 오퍼그리드 시장도 실제로 한 40조 이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제 교수님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뭐 SMR 그 스마트를 기반으로 기술도 갖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석탄 화력 대체하는 것 정도만 해도 100조는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성공만 해가지고 뭐 100조를 다 먹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뭐 어느 정도만 먹어도 절반 먹게 되면 해피할 것 같은데 뭐 두고 봐야겠죠. 그런데 봅시다. 이게 그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이제 그 원자력 연구원 또 이제 산업체에서는 또 이제 그 한솔의 중앙연구원이 같이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가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다양한 일입니다. 이렇게 연구와 그다음에 또 산업 현장의 경험을 또 가미해가지고 가는 건 너무 다양한 일인데 우리 김한근 원장님 이 산업계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이걸 세계 시장에 갖다가 나가고 뭐 100조는 못해도 뭐 절반이라도 뭐 어떻게 한다면은 뭐 이걸 어떠한 일정으로 어떠한 목표 전략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여튼 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에 백종엽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 학계가 모여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띄워놓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저희가 좀 쳐다보고 있는 거는 2030년대부터는 석탄을 대체하는 시장이 존재할 거다. 그거를 저희도 이제 더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저희의 기본 방향은 당연히 2030년대 열릴 걸로 예상되는 SMR 시장을 주도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목표고요. 그걸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이 만족되는 SMR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SMR이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 전원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그런 SMR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현재 최신의 혁신 기술을 적용한 SMR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거에 맞는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완전 피동 안전계통을 적용을 해서 비상운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원자로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후쿠시마 사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지진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된 그런 원자로 그리고 실제 노심이 손상될 확률이 숫자로는 존재하지만 의미 없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노심이 용융되는 그런 중대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원자로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주민이 소개할 필요 없고 또는 주민이 거기에 원자로가 있다는 걸 인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는 게 우선 목표고요. 두 번째, 아무리 그렇더라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기를 최소한 24개월 이내로 달성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원자로 같은 주요 기기는 당연히 모듈화가 돼야 되고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이 돼야 돼서 육로로 이송이 가능해야 되고요. 개통은 극단적으로 단순해서 이런 건설 기간이나 물량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신재생과 충분히 연계할 수 있고 자율적인 탄력 운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해서는 대형 원전 대비해서 또는 타 석탄 원전 대비한 경쟁력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메가 킬로와트당 4,000불 이내로 건설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소형으로 가면 운영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운영 인력을 현재보다 대폭 감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화면에 보이는 오른편에 철제로 되어 있는
철제 병납 용기 내에 원자로하고 증기발생기, 가압기, RCP를 다 넣어서 이 한 세트가 한 150메가와트의 전력을 내고 그것이 4개의 모듈이 하나의 부지에 앉히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산학연이 모여서 하여튼 2030년까지는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한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팬시합니다. 팬시하고 정말 저렇게 뭐 되면은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웨비나를 통해서 배운 바로는 미국 뉴스케일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하는데 잘하면은 뭐 삼성전자가 애플 따라잡아가지고 이 양강 체제 구성했듯이 핸드폰에서요. 우리나라도 이 SMR 시장 뭐 적어도 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되는데 백종욱 박사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우리나라 스마트 원전 기술 갖고 있고 뭐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지금 또 새롭게 또 인허가 검증도 받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SMR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이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스마트 갖고 좀 부족하다고 보셔서 하는 거예요? 어쩌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스마트 그 자체도 우수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뭐 지금 저희가 이런 웨비나 하는 순간에도 지금 기술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마 치열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세계 각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지난 뭐 한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스마트 기술은 바로 나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20년대에. 그래서 언제든지 레디가 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지금 뭐 중동 국가나 실제 동남아 국가들하고 이걸 어떻게 수출 모델을 만들어서 수출할까 고민하는 노형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새로이 개발하고자 하는 혁신 SMR은 어떻게 보면 30년대를 겨냥한 그런 또 다른 명품의 SMR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스마트는 20년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 시장을 보는 거고요. 새로이 개발되는 혁신형 SMR은 30년대 시장을 보고 실제로 시장을 거기서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모든 기술을 탑재하는 그런 SMR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는 지금 20년대에 만약에 누구라도 지금 소형 원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선진국들 지난주 보니까 선진국에서 무려 뭐 다양한 노형 전 세계로 한 50개 노형을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그건 보니까 20년대 말이나 한 30년대 가야지 그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시장에 나가서 경쟁하려면은 새롭게 좀 더 혁신적인 SMR이 필요해서 이걸 개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개발할 때 환경하고는 또 30년대 환경은 또 다를까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해야 되는 준비하는 단계도 30년대, 40년대일 거고요. 또 하나 또 다른 에너지원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이동의 수단도 찾아야 되고 그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수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스마트 기술을 갖다 지금까지 가져왔으니까 새로 만드는 혁신형도 그 스마트 기술에서 통해서 우리가 쌓아온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또 반영될 것으로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김한곤 원장님 말씀하시고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 뭐 중대사고 뭐 거의 없다. 뭐 옆에 둬도 된다. 그리고 경제성도 뭐 모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경제성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정말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핵심적인 전략 뭐 잘 이해가기 쉽지 않거든요. 대용량 원전 같으면은 사실은 이게 용량을 키워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안전설비를 추가해서 돈이 더 든다 하더라도 뭐 용량이 커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소용량은 작아지거든요. 작아지는데 또 안전성도 더 확보하고 그동안 경제성도 확보하겠다 이러는데 뭐 어떤 걸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예, 그 교수님 좀 전에 그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경수로의 역사라는 거는 뭐 규제가 강화되거나 국민의 요구가 강화돼서 안전계통이 계속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좋아지고 그걸 메꾸려니까 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출력을 더 키우고
이거가 계속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이제 1400메가와트, 1600메가와트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MR이 지향하는 건 거의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개발하는 뭐 50여 개의 SMR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시장에 나와서 경쟁에서 이겨서 선택받을 수 있는 원자로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성공할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저희도 그 중에 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하여튼 그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극도의 단순성, 하여튼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운영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 둘을 다 달성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현재 뭐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뉴스케일도 운영 인력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아직 저렇게 개발해서 과연 그 가스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태스크인데, 이거는 어떤 게임에서 게임의 룰에 따라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 룰을 바꿔서라도 그거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 나라가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라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키워드가 단순화네요. 단순화를 통해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경제도 확보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나머지 지금 전 세계에서 개발 중에는 50개를 디스하셨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 하는 말로 디스하셨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개가 별거 아니야. 우리는 단순화해서 단순화의 혁신성을 갖다 보여주겠어 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플 라이프가 최고라고. 요즘은 다 이제 요즘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사실 집에 있는 뭐 잡동사니 같은 거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공간도 넓어지고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감으로 해가지고 안전성도 확실하게 잡고, 심플하게 가면 당연히 또 경제성도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성공하시길 정말로 바라고요. 백종엽 박사님,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SMR에 대해서 이게 학습을 해보니까 예, 경수로뿐 아니고 뭐 다양한 원자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이미 해결료가 녹아있는 몰튼 솔트 리액터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가스 콜드 원자로도 가스로 냉각하는 원자로도 상당히 많이 또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힙파이프 리액터, 우주에 가는 원자로, 우주에 인류가 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원자로, 그걸 또 우리 실생활에도 쓸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기술 개발만 충분히 된다면은. 그러니까 예, 힙파이프 리액터도 나왔는데, 사실 뭐 경수로를 갖다가 초점을 해서 그게 가장 뭐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서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뭐 맞습니다. 백종혁 본부장님 어떤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림을 한 장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그 IAEA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경수로 타입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앞에죠.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금방 뭐 교수님하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뭐 50개 내지 한 어떤 사람은 70개라 그러기도 해요. 그 정도로 SMR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미국만 해도 저 숫자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한 20개 가까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중에 실제로 설계 인허가가 난 것도 있고 아니면 초기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 조그만, 교수님 금방 말씀하셨던 마이크로 원자로입니다. 저 아우라 같은 거는 그런 한 1.5메가급의 그런 마이크로 원자로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게 금방 얘기했던 히트파이프 형태의 그런 원자로들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또 그 미국의 캐나다 쪽도 보면 캐나다 그 스스로 SMR도 만들지만 그 젠포 타입 비경수형의 SMR도 자기네 벤더 디자인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경수로형, 비경수로형 그런 것들이 공이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쪽 유럽 쪽으로 넘어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프랑스든 영국이든 다 뭐 경수로 타입이든 비경수형에 대한 그런 SMR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둘 다 기술적 진척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수로보다는 비경수로 타입은 어떤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되는 원자로거든요.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경수로보다 적고 들어가는 해결료 시스템도 그렇고 실제 계통도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 개발되는 원자로 로형은 경수로, 비경수로 포함해서 아주 다양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마 그 개발 친척도도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작년 그 IA 보고서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보시면 그 경수로 타입 중에도 랜드 베이스도 있고요. 실제로 부유식으로 육상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공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경수로 타입에서 SMR은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게 뭐 지난번 다른 교수님들이 언급한 것처럼 배에다 얹어서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는 그 KFT-40S 원자로를 개발해서 한 러시아가 좀 더 실제로 상용급으로 전력도 만들고 옆에다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비경수령 타입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금 더 실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뭐 서해안 건너 산도만도 끝자락에 지금 그 고속로 베이스에 고속로란다 그 가스로 베이스에 그 조그만 실증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증을 하기 위해서 커미셔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마 그 중에 뭐 경수로 타입은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설계나 아마 상세 설계가 끝나서 있는 게 아마 뉴스케일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세히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조그만 마이크로 원자로 타입입니다. 그것들도 실제로 좀 개념 개발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는 지금 캐나다 밴드 리뷰가 들어가 있는 MMR10 같은 것도 있는 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어쨌든 원자로에 대한 어쨌든 전략을 세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가동원전은 가동원전대로 가겠지만 새로이 개발되는 원자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원자로에 대한 것은 어쨌든 좀 더 특수 목적성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저희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젠포 GIF 포럼에 이제 가입해온 국인데 거기에서는 메이저는 사용해결로 처리를 위한 SFR 또는 뭐 고온에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VH로 위주로 가겠지만 둘 다 자세히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어쨌든 젠포 로형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갈지는 아마 올 연말이든 내년쯤에는 아마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놓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에서 어떻게 원자로를 개발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게 실제적으로 사실이고요. 그 중에 이제 어쨌든 넌 LW라는데 저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경수용이 이제 2030년대 새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대략 그때 열리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비경수로용 뭐 이런 것들 뭐 가스라든가 뭐 해결료가 녹아 있는 몰튼 솔트라든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소듐 냉각로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개발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떤 걸 갖다가 이런 경수로 외에 비경수로용으로서 장기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고민 끝에 좋은 결론 내셔가지고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2040년대나 또 30년대 말이나 이때쯤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 소형로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뭔가 좀 뭐 보관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직 말씀을 하시기에는 약간 좀 불확실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까지라도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연말 연초 내년 초까지 좋은 결정 내리시길 갖다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한권 원장님, 제가 오늘 두 분 모셔가지고 이걸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뭐 재밌는 거 해본다. 뭐 한번 또 세계 시장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을 가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고 이런 거 있고 또 그간에 사실 원자력계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침체된 상황인데 거기 활력도 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서 내가 이제 활동할 시기가 되면은 과연 내가 여기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뭐 그러한 일종의 희망이랄까 비전도 좀 심어줬을 것 같은데, 뭐 김한곤 원장님 뭐 산업계, 학계, 또 연구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뭐 정부라든가 시민사회 이런데 어떤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할 건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백종엽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계나 연구계가 추진하는 뭐 그런 연구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어떤 뭐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원자로를 개발하려고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우리나라의 현재 맨파워나 뭐 재정 현황이나를 봤을 때는 딱 하나나 두 개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한 게 뭐 최상의 선택이다라고는 뭐 저도 말할 수 없고 아마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좀 힘을 몰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교수님들이나 원로분들이 조금은 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듣냐면은 혁신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경수로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논의 끝에 뭔가 결정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사실은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나가기가 힘든 과제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스마트는 현행 규제 요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잘 만들어진 원자로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지만, 현행 규제 요건을 다 지키고서 어떤 개발을 해서 지금 아까 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극도로 단순하게 하고 작게 하면서도 경제성 있는 걸 다 만족하는 원자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행 규제 요건 대비 좀 규제 요건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혁신성에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어떤 뭐 규제와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같이 가야만 이 과제는 성공을 하지, 산업계나 연구계만 둘만 나가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자력계 전체 내에서 이제 좀 의견이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과제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원자력계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아직 원자력계 산업계에 들어오기 전인 학생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제가 잘 가도록 애정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애정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산업계, 연구계에 감사를 드리고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선택을 했으면은 집중을 하자라는 게 한 키워드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 전망하고 우리 기술 수준하고 주변 환경 여건을 봤을 적에 많은 고민이 때 어떠한 데 있어서 물론 이제 100% 다 만족을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혁신성을 갖고 혁신적으로 가려면은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가지고 규제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마차가 도로 다닐 때의 교통법하고 자동차가 도로 다닐 때의 교통법하고 드론이 날아다닐 때의 교통법하고 이런 거하고 좀 차별화가 있듯이 좀 규제 환경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단순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좀 많을 수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당부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SMR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원자력연구원의 백종엽 본부장님, 또 그 다음에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김한곤 원장님을 모시고서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또 원자력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SMR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를 좀 파악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부족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갔을 것으로 또 갔으면은 또 이런 희망을 가질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 중립을 갖다가 향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류의 가장 큰 위기라는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원자력이 새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원자력 갖고 다시 해보자 보다도 새로운 개념을 갖고 이런 혁신 SMR이라는 걸 갖고서 해보자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못 나설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못 나설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나서고 있다는 걸 있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었기를 바라고요.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갖다 진행해 오면서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히 또 바쁜 자리를 갖다 이렇게 같이 해주신 두 분 김한공 원장님과 백종혁 본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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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2주간에 걸친 SMR 웨비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게 되면은 항상 우리 원자력 이소TV, 원자력 이슈 포럼을 갖다가 중계하는 이소TV 댓글창에다가 그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저희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서 또 거기에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미진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남기시길 바라고요. 정말로 이 혁신 SMR이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시장에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럽고 또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서 이 원자력 이슈 포럼 SMR 전망과 비전, 과제를 알아보자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